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외대 편입 영어 2020년 기출 오전 오후 두 개. 어떤 난이도인지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문법 문제는 몇 개 있고요. 대부분 이제 단문 독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 독해가 거의 다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문법 문제 몇 개라고 쓴 이유는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15번 같은 경우나 그 오전 오후에 14번 같은 경우도 이 단문 독해지 이거 문법이 아니죠. 그런 문법이 아니니 그만큼 단문 독해든 독해든 문법에 치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강의가 문법에 치중돼서 현실성이 없는 강의라 봐야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뭐 강사라는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아마도 고등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배웠던 거를 그대로 40년 전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가르치는 게 현실입니다. 새롭게 환골탈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본인의 것을 다 거부하고 배웠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강사가 거의 뭐 열의 아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자신이 배웠던 거를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강요라 봐야죠. 강조가 아니라. 네,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법 몇 개란 말을 누차 강조한 이유는 문법 또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려있는 거니 독해에 치중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독해 수준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능 정도이고요. 50문항입니다. 60분인데요. 앞에 있는 한 21번까지의 문항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22번부터 시작하는 대략 28문항 정도. 독해가 짧아도 두 문항씩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는 굉장히 문항수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하게 50분이면 풀고도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능보다 더 쉽다라고 이제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독해 파트는. 자,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constant reacting to event rather than being prepared for them marks those who lack initiative. 뭐 다 보다시피 뭐 단문 독해죠. 문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항시 이벤트, 어떤 낮고 나오는 사건들에 반응한다는 것은 준비하기보다, 그들에 대해서 준비하기보다 특징이란 거죠. 바로 이니시어티브, 주도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포인트는 이제 특징입니다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1번 preparation, 준비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리액션만큼이요. 그러한 이니셔티브가 없는 사람들에겐 리액션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었어요. Those who lack initiative, 이니셔티브가 부족한 사람, 주도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특징 짓죠?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그들의 정체를 끊임없는 이벤트에 반응하고자 하는 욕구, 충동, 그런 걸로 특징 지어져 있다. 정답이 2번 정확히 맞죠? 자, 마크와 정확히 맞는 특징은 identify가 되는 거죠. 3번 initiative라는 것은 주도성이라는 것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이벤트에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네, 그런 뭐 없습니다. 주도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것 같다? 당신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 같다. 준비가 잘 돼 있다? 반대말이죠.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했어요. 자, 14번 문제는 독특합니다. 바로 제 생각에는 출제자가 교수님께서 투투를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투투하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뭐뭐 해서 뭐뭐뭐 아니다. 부정을 해석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배우시면 하나 맞고 하나 틀립니다. 그럼 50% 맞으면 이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구문 독해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역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정확히 보고 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학생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자, you were too quick to trust my chances of winning.
너는 너무나 재빨라서 나의 찬스, 내가 승리할 거라는 나의 찬스를 신뢰할 수 없다. 무슨 소린지 도통 알 수 없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분들은 바로 구문이에요. 이 구조, 구문이 구조죠. 구조를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은 절대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강사들 어떤 경우도 구조를 보고 의미를 파악한다면 그분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구조에 의한 의미 파악 옛날에 많이 했던 거죠. 거의 50년 넘게 우리나라 했던 기법인데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의미를 다 보시면은 구조보다 중요한 건 의미예요. 의미로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너는 너무나 퀵,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너무 경솔하게 이런 말 되겠죠? 하게 내가 승리할 가능성을 신뢰했어.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뭐해서 뭐 하다가 아니라. 그러면 가장 같은 말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rash, 경솔했다는 얘기죠. 너는 경솔했어. 내가 이길 거라고 트러스트한 건 경솔한 것이었어. 너무. 이 말입니다. 정답에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으로 해석하길 바라고 딱 여기다 집어넣었죠. 나는 기회가 없어. 이렇게. 나는 승리할 기회가 없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투투용법. 내가 저번에 강사한테 그 선생님한테 배웠어. 이거 투투용법 중요하다고 막 별표치고 배우고 외웠어. 너무나 무슨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잘못된 거예요. 부정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투투용법. 부정을 해석해야 된다구나. 그러는 것을 내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거 때론이에요. 때로는. 가끔씩 sometime로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찬스하니까 모르겠다. 정확한 건 기회가 없다로 하자. 오케이, 기회가 없다로 하자.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죠. 오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나머지는 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건 오답을 끄집어낸 거라 보여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투는 너무나 뭐해서 뭐뭐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듯이 하면 여러분 영어 못합니다. 그렇게 강의하는 강사들 많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 의식을 받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독해하면 보여주는 의미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문장 지문은 수능 정도 길인데요. 문항이 2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라면 뭐 시간이 충분하죠. 수능보다 훨씬 이런 의미에서는 쉽습니다. 문장 지문도 수능과 거의 같은 수준의 문장이기에 충분히 고득점 맞출 수 있습니다. 독해 파트에서는 그래야 하고요. 자, 한번 문장 수준 한번 본다는 의미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In examining writing on metaphor, it becomes helpful to consider it as existing in a continuum of linguistic conventionality. The terms conventional metaphor and the novel metaphor seem to be mirrored by terms such as dead metaphor and the living metaphor in academic studies. The contention stands that whereas conventional dead metaphor no longer noticed, 예를 들어서 is the computer's memory is full, novel living metaphors can still be perceived as sometimes shocking act of imaginative union, as depression is a cancer of mind. Metaphors are typically codified as A is B relationships, whereby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certain characteristics of B are transposed onto A. Although the language of metaphors often use the word is, the is represent relationship best expressed by the term can be thought of as not by equals or is equivalent to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examine 검토해보는 거죠. writing에서 메타포라는 게 있죠. 은유라는 거. writing에서 메타포를 검토해봤을 때 그것이 도움이 돼요. 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있다. 뭐가 있다? 계속적인, 연속적인 언어에는 전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있다. 연속적인, 계속 있던 그러한 특징이 있다.
언어의 전통적인 특징이 연속적인 특징이 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 용어는 컨벤션. 그러니까 어떤 특징인지 나오겠죠? 뒤에. 자, 그런 용어들 컨벤셔널 메타포라는 것과 나브 메타포라는 이 특징. 그러니까 전통적인 메타포 은유와 새로운 메타포 은유. 이런 것은 자, 거울처럼 잘 반영됩니다. 그러한 용어로 이를테면 dead metaphor, living metaphor. 아카데믹 스터디 연구에서 자,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컨벤셔널 전통적인 다시 말해 죽은 메타포라는 것은 더 이상 노티스 관심을 끌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컴퓨터 메모리가 가득 찼다는 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노티스가 되지 않아요. 반면에 새롭고 살아있는 그런 메타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냐면 때때로 쇼킹한 그런 이미지너티브 상상력이 가득 찬 그런 조합으로서 한다고 이제 인식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울은 마음의 암이다. 뭐 이런 거죠. 자, 메타포라는 이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메타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코딩화가 되어 있냐면 자, 코드가 A is B 관계라는 것으로서 코딩화 되어 있습니다. 코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번역의 과정에서 특정한 캐릭터 B라는 것이 결국 어디에 옮겨집니까? A, B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A는 B다. 그렇죠? B가 A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B다 이렇게 옮겨진답니다. 비록 그 언어 메타포가 흔히들 단어 is, 그렇죠? is를 사용하지만 그 is라는 것이 뭐에 상응하는 걸까요? 뭘 나타내는 거죠? 바로 관계. 잘 표현된 거죠. 그 용어로 잘 표현되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메타포라는 언어는 흔히들 is를 사용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is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이런 용어로서 잘 표현되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용어가 이거죠. can be thought of. 뭐뭐로서 생각될 수 있다로서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응하는 단어다. equal 같다가 아니라고 하죠. 또는 equal 같은 가치 등가라는 얘기죠. 비슷한 등가 이런 것이 아니라 A를 B로서 생각할 수 있다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젠 아셨습니다. 보도록 하죠. 여기에 뭐 주제문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자, 위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타이틀이 뭐냐? 확장된 사용. 메타포의 확장된 사용이라는 뭐 없었어요. 메타포 좋아요. 언어의 메타포. 파퓰러 대중문화 없었고요. 세 번째 웨이 방법들. 캐로라이즈 범주화 시켰죠. 하나는 옛날 거, 하나는 뭐 새로운 거. 그리고 인터프리트 메타포를 해석했죠. 범주화 시켜서 메타포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나왔죠. 해석하는 어떻게 한다? 뭐뭐를 생각한다. 이런 거. 자, 워킹 메커니즘, 작동 메커니즘, 인식 작용에 메타포의 인식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의 워킹하는 메커니즘, 시스템 그런 얘기. 메타포의 시스템이 나온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자, 위에 단락에 따르면은 어떤 게 진실일까요? 컨벤셔널 메타포, 전통적인 메타포는 쉽게 노티스, 사람의 주목 끌지 못했죠. 자, 데드 메타포는 같은 거죠. 컨벤셔널, 때때로 쇼킹했다 아니라고 했었죠. 새로운 게 됐죠. 디프레션은 캔서 마인드라는 것은 나블 메타포 맞죠.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메타포스 이즈는 이퀄러번트 동가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진다고 했었죠. 어때요? 수준이 뭐 대략 수능 정도의 수준이고요. 더 기분 좋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실은 한 지문에 2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해석하면 2개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리고 이걸 독해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지 말을 건 구문 독해죠. 구문 독해를 하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에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구문 독해는 또한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특히 편입 영어를 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니고 있는 학원들 선생님들이 거의 다 구문 독해하고 있거든요. 평생 그렇게 하시면 평생 공부합니다.